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었나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나 혼자만을 위한 밥을 차려야 한다는 게 갑자기 너무 쓸쓸하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자녀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고 친했던 친구는 어느새 연락이 뜸해지고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또 다른 이유로 혼자가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아온 결과인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60대 이후 혼자서도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방법 8가지를 진심을 담아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어떤 분은 8가지 방법이라고 하니 그걸 언제 다 실천하나 하며 언짢아 하실지도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에 하나씩이든지 한 달에 하나씩이라도 개선하다 보면 분명히 삶이 달라질 거예요. 외로움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삶의 방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식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의 루틴 만들어 잘 지키기입니다. 은퇴 직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쉴 수 있어서 좋다고요. 그런데 막상 몇 달이 지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로 바뀝니다. 하루가 너무 길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피곤하고 밤이 되면 이상하게 더 허전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루틴이 사라진 삶이 주는 공허함입니다. 인간의 뇌는 구조를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밥을 먹고 무언가를 하고 쉬는 반복이 뇌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시는 68세 박 선생님은 은퇴 후 1년간 뚜렷한 목적 없이 지내다가 무기력증과 우울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딸의 권유로 아주 단순한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오전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 점심 후에는 책 한 챕터 읽기, 저녁에는 일기 쓰기. 3개월 후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알찰 줄 몰랐어요. 루틴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3가지만 정해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 낮에 움직일 이유, 저녁에 돌아볼 이유. 철학자 칸트는 평생 매일 오후 3시 30분에 산책을 했습니다. 너무나 규칙적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하죠. 그는 말했습니다. 규칙적인 삶은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릴 힘을 준다고요. 오늘 저녁 내일의 루틴을 딱 3줄만 적어보세요. 그것이 새로운 삶의 첫 페이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습관 들이기입니다. 몸이 좀 아프다 보니까 움직이기가 싫어요. 나이가 드니까 온몸이 늘 찌뿌둥해요.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몸이 가벼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더 기운이 빠지고 아픕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우울증을 줄이고 치매 위험을 낮추며 혼자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분비시킵니다. 해야 할 운동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운동이 있지만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이 내키시면 또 다른 가벼운 종류의 운동을 찾아보세요. 서울 마포에 사시는 72세 최 여사님은 무릎이 좋지 않아 운동을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물속에서 걷는 수중 걷기를 시작하셨고 6개월 만에 통증이 줄고 잠도 잘 자고 무엇보다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매주 만나는 즐거움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운동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몸과 데이트하러 간다고 생각하세요.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기분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기는 인간에게 최고의 약이다. 시간을 내서 오늘 딱 10분만 밖으로 나가 걸어보세요. 그 10분이 오늘 하루를 바꿔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관계 정리 잘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줄어들어 외로워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60대 이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관계가 아니라 좋은 관계입니다. 나의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관계나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무거워지는 관계나 내가 늘 베풀기만 하는 관계는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세 이 선생님은 오랜 세월을 지인 모임에 의무감으로 나가다가 매번 돌아오면 탈진 상태가 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 모임을 정리하고 그 대신 집 근처 자신이 좋아하는 독서 모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두 분과 지금은 매달 한 번 차를 마시며 진심을 나누는 친구가 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줄었는데 오히려 덜 외로워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한 명의 진심 어린 친구가 100명의 형식적인 지인보다 낫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기대거나 반대로 너무 단절되는 것 모두 건강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연락, 그리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 노후의 가장 지혜로운 관계 방식입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뇌동하지 않는다. 내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창피해서 식당을 못 가겠어요. 혼자 영화 보러 가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요. 이런 말씀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대부분은 그냥 지나칩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오래 바라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로 바쁘게 삽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씌운 혼자는 초라하다는 편견이 사실은 가장 큰 적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불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온전히 나 자신과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69세 정 여사님은 남편을 여의고 2년간 외출을 거의 못하셨습니다. 어느 날 딸이 억지로 데리고 간 혼밥 식당에서 처음으로 혼자 좋아하는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왜 혼자라는 이유로 못 먹고 살았을까요? 그날 이후 정 여사님은 매주 한 번 혼자 카페에 가고 혼자 시장을 구경하고 혼자 좋아하는 전시회를 다니십니다. 나 혼자여도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혼자를 즐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3번만 해보시면 익숙해집니다. 당신은 누군가와 함께할 때만 빛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입니다. 5번째는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두 가지가 노후의 마음을 가장 많이 갉아먹습니다. 그때 그 일을 안 했어야 했는데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나를 돌봐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교 명상가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순간이 곧 집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챙김, 즉 마인드풀리스입니다.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이것에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음식의 맛을 맛보고 온도를 느끼며 그 향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산책할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바람이 뺨에 스치는 감각을 오롯이 느껴보세요. 이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김 선생님은 항상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하는 걱정으로 가득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손자와 함께 블록 쌓기를 하게 된 어느 날 오후 아무 생각 없이 그 순간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일에 완전히 몰입함으로써 아무런 잡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온전히 지금을 살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이미 내 곁에 있었구나를 처음으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안에 숨어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지금을 바라봐 주세요. 6번째는 공간 정리하기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곧 나입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이 어지럽고 무거우면 마음도 어지럽고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공간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기분이 다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께 공간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실은 숙면의 공간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고 침구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취침 전 꼭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만져주세요. 하루의 먼지와 불순물을 깨끗이 씻어내야 개운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잠들 수 있어요. 그런 후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좋은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주세요. 잠의 질이 달라지면 하루의 질이 달라집니다. 주방은 나를 위한 요리 공간입니다. 항상 주방 싱크대와 조리도구와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릇들과 조리도구는 잘 정돈해 놓고 사용할 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도움을 주는 도구들도 갖추어 두면 좋습니다. 혼자라고 대충 먹지 마세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예쁜 그릇에 정성껏 담아 차린 밥상은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욕실과 위생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정기적인 청소와 개인 위생 관리가 몸뿐 아니라 마음의 자존감도 지켜줍니다. 광주에 사시는 66세 윤 여사님은 이유도 없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집안이 창고처럼 여러 가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은 늘 불편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언젠가 딸이 읽어보라고 준 책을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청소와 비우는 것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은 후 그분은 생각을 바꾸어 1년에 걸쳐 조금씩 쓰지 않는 물건을 기부하거나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이 비워지던 날 그분은 그 공간에서 처음으로 요가 매트를 펴고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공간이 비워지니까 마음도 비워졌어요. 미니멀리즘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말했습니다. 단순하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살아라. 지금 쓰지 않는 물건 딱 하나만 버려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공간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드릴 겁니다. 7번째는 디지털 문화 활용하기입니다. 나는 스마트폰이 어렵고 복잡해서요. 유튜브는 젊은 사람들이나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이미 디지털 문화를 훌륭하게 활용하고 계신 겁니다. 디지털은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사시는 시니어분들께 디지털은 세상과 연결되는 창문입니다. 유튜브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클래식 음악, 트로트, 옛날 드라마, 요리 강의, 여행 영상이 넘쳐납니다. 화상통화로 멀리 사는 자녀와 손자 얼굴을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꽃사진 하나를 보내는 것, 다정한 인사말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그 작은 연결이 외로움을 녹여줍니다. 대구에 사시는 74세 이 선생님은 처음에 스마트폰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다 복지관의 디지털 교실에 다니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유튜브로 서예 강의를 보며 직접 따라 쓰시고 찍은 작품 사진을 가족 단톡방에 올리십니다. 가족들의 할아버지 멋있다는 댓글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에는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무료로 열립니다. 한 번만 용기 내어 신청해 보세요.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이 기쁨이 되는 순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집니다. 8번째는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저 집은 자식이 엄청 성공했다던데 그 친구는 남편이랑 해외여행을 매년 다닌다더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SNS를 보다가 혹은 이웃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비교는 행복의 가장 큰 적입니다. 작가 막스 에어만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을 다른 이와 비교하지 마라. 언제나 그대보다 더 크거나 더 작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SNS에 올라오는 친구의 여행 사진은 그 친구의 삶 전체가 아닙니다. 가장 빛나는 단 한 장면입니다. 그 뒤에 어떤 고단함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비교 대신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미소 짓는가? 내 삶에서 작지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수원에 사시는 67세 한 선생님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늘 기가 죽어 지내셨습니다. 다른 이들의 자식 자랑과 재산 자랑에 주눅이 드셨죠. 그러다 어느 날 결심하고 자신의 현재를 찬친히 살펴보았습니다. 내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하고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이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생각해낸 것은 이것입니다. 저녁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 정원의 장미가 아름답게 피었다. 예쁜 그 장미꽃 향기를 맡으며 차 한 잔을 마셨다. 마음 가득히 행복감이 밀려왔다. 좋은 하루였다. 지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들 사는 거 부럽지 않아요. 내 삶이 충분히 아름다운 걸 깨달았어요.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작품입니다. 누구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걸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8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루틴을 만들고, 몸을 움직이고, 관계를 정리하고, 혼자를 당당하게 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공간을 정돈하고, 디지털을 배우고, 비교를 내려놓는 것. 이 중에 오늘 당장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게, 천천히, 꾸준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후는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들 위에 가장 나답게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시인 롱펠로는 말했습니다. 노년은 황혼이 아니라 새벽이다.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의 모든 날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질문도 좋아요. 여러분이 의견을 보내주시면 더욱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 항상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